네, 전 수업 일단 저희가 복습을 하면서 수업 진행해 볼게요. 전 수업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물체 운동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복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힘이에요. 중력도 힘이었잖아요. 그때 중력을 우리가 F는 MA. 그렇죠. MA라고 하는데 여기서 A가 중력 가속도일 때 우리는 얘를 중력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근데 왜 내가 얘를 복기를 하자고 하냐? 좀 이따 충격량이라는 걸 하는데 충격량이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다시 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시 복귀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모르면 수업 못해요.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다. 근데 이제 지금 가속도라는 말 이제 또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는데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짚고 넘어갈 건데, 가속도는 무엇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뭔가 변하는데 그것의 변화량 우리가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하기로 했죠. 속도의 변화. 그쵸. 속도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V를 T로 나오는 이잖아. T. 대사 T. 이거였죠. 근데 이제 델타 T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델타는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변화량. 그럼 델타 T는 뜻이 뭐가 될까요? 델타 T 시간의 자체. 변화. 그쵸. 시간의 변화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델타 T 이후 빼기 T 이전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럼 반대로 V 이후 빼기 V 이전은 델타 V가 될 수 있겠죠? 이거 그럼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겠죠? 이게 가속도 A가 됩니다. 델타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요, 안 사라져요. 얘네는 변화량이라는 개념 자체이기 때문에 약분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약분될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V라는 게 나왔는데, 얘가 V가 저희가 속도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속도랑 속력 다르다고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속도는 방향성이 있는 거고, 그쵸. 속력은 그냥 크기만 있는 거죠. 스칼라. 그쵸. 여기 스칼라 몰라야 되는데. 예,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물리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물리량의 단위 엄청 중요하고요. 단위. 물리량 뭐가 중요한지 여기 적어놓을게요. 교재에 써놔요. 단위가랑 단위, 그리고 방향, 그리고 그래프 볼 때는 축을 잘 봐야 돼요. 축. 얘네 정말 중요해요. 물리할 때는 무슨 문제를 풀어도 얘네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단위, 방향, 축. 오케이? 예. 일단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과 연계되는 거는 지금 다 짚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챕터 이제 02 저게 중단원인데, 중단원 제목이 뭐죠? 운동과 충돌. 그쵸, 운동과 충돌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담원 우리 관성부터 들어갈 거예요. 관성 저기 왼쪽 밑에 보이듯이 이제 관이 뭐죠? 익숙할 관이죠. 익숙한 걸 유지하는 성질 관성. 일단 말 설명해줬어요. 무슨 뜻인지. 정지관성, 운동관성이 예전에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이 교재에서는 이제 사례로만 그냥 나눠요. 그게 뭐냐? 정지해 있는 걸 유지하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걸 유지하는 거, 이렇게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6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왼쪽 위에부터 한번 보세요. 무슨 사례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승객이 뒤로 넘어지려고. 얘는 정지관성일까요? 운동관성일까요?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거 정답.
정지관성이에요. 왜일 것 같아요? 원래 고유 상태 그 정지하려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승객은 가만히 있으려는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을 해버리니까 승객 머리가 휙 젖혀지거나 뒤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정지관성 정이라고 표현할 거고 운동관성 운이라고 일단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1번 사례 옆에다가 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 두 번째 사례는 뭐예요? 종이를 튕기면 동전이 떨어지는. 아 이거 그 뭘로 생각하면 편하냐면 그 식탁보 마술 알아요? 식탁보? 그촥 하면 유리잔 그대로 있고 그 식탁보는 빠지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식탁보가 종이고 그리고 이제 잔이 동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정지관성이에요? 운동관성이에요? 얘 동전 생각해야 돼요. 정지관. 그렇죠. 얘 정지관성이죠. 그리고 얘도 옆에 정이라고 써놓으세요. 이제 세 번째 사례 뭐예요? 휴지를 빠르게 잡아당길 때 끊어지는. 그렇죠. 얘도 이제 알 것 같죠? 무슨 관성이에요? 정지관. 그렇죠. 정지관성이죠. 얘도 옆에다가 정이라고 써놓으세요. 제가 그림은 굳이 다 그리지 않을 겁니다. 4번 사례 뭐예요?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승객이 앞으로 나오지. 그렇죠.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는데 원래 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관성일까요, 이건? 운동. 그렇죠. 운동관성이지. 감 잡았죠? 얘 운동관성이에요. 5번. 빨리 갑시다 이제. 얘 했으니까. 자전거 페달을 멈춰서 바퀴는 계속 회전. 그거 무슨 관성일 것 같아요? 운동화. 그렇죠. 자전거 바퀴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페달을 놔도 계속 움직이죠. 얘 운동관성. 6번. 깔개를 털면 먼지가 깔개에서 분리되는. 이거는 누구 입장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식탁보 마술이랑 비슷하죠? 원. 그렇죠. 먼지 입장에 생각하면 얘는 정지관성이에요, 운동관성이에요. 정지. 그렇죠. 정지관성이죠.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이는 이 예시들 다 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옆에 비상교과서에만 나와요 하고 무슨 흔들이가 나와요. 흔들이. 이 그림을 제가 보고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왜 방향 설정을 안 했냐. 방향 설정을 안 하면 저거 이해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림에서. 수정하기보다는 추가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대충 그림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좀 그림이 이상한데 얘가 톱니바퀴인 건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추인 거 아시겠죠? 만약에가 아니고 사실 차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차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등속 운동하고 있다고 쳐봐요. 등속 운동하고 있으면 등속 운동하고 있으면 얘 움직임도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속이 이루어져야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 건 이해됐어요. 이 추가. 근데 만약에 가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 추도 사실 이 수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방향으로 가다가 차가 갑자기 멈춰버려요. 그럼 얘는 운동관성 갖고 있죠. 그러면 진행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추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이쪽으로 움직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추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예? 아니에요, 이쪽이. 왜냐하면 추는 이쪽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하는데 멈춰버리니까 차가 멈출 때. 네네 멈출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출발할 때라고. 아니 멈출 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면 추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버스가 멈추면. 그렇죠.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막대가 톱니랑 맞물려요. 그래서 여기 연결돼 있던 안전벨트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급정거하면 안전벨트가 탁 하고 걸리는 거죠. 어디에 걸리냐? 이 톱니에 걸리는 거죠. 이 막대가. 그렇죠. 멈출 때 운동관성 때문에 이 추가 움직여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그림에는 지금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안 나와 있잖아요.
헷갈리죠? 그래서 저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행 방향은 그림 기준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차가 가고 있다가 멈추는 거예요. 아 멈춘 게 네네네. 이렇게. 네네. 이해되셨죠? 확실히? 네. 저 그림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많이 쓰이는 건데 진행 방향 왼쪽 그림 위에다 꼭 표시해 놓으세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예시도 봤고 알짜인 저희 왼쪽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방금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2번 보시면 관성 법칙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던 건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공 있죠? 왼쪽으로 F라는 힘, 오른쪽으로 F라는 크기의 힘이 있으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이쪽 방향은 우리가 플러스 F라고 나타내요. 그리고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 F로 나타내기로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두 힘을 합치면 마이너스 F 플러스 F잖아요. 총 힘이 어떻게 될까요? 0이죠. 이 총 힘을 합치는 걸 우리가 알짜임이라고 하고 그때 알짜임이 0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속도가 변하잖아요. 왜? 왜냐하면 F는 0이기 때문에 F가 알짜임일 때 F는 MA라고 하기로 했죠. 근데 M이 0이 아니라고 할 때 보통 0이 아니니까 A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경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물체 운동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그렇죠. 등속도 운동이 일어나죠. 등속 직선 운동이 일어나요. 직선 운동. 이게 관성만 작용할 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넘어가면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 나오는데 여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 단위가 이제 휘몰아 치거든요. 단위가 휘몰아 치는데 그래서 단위의 조합을 잘 신경 써야 돼요. 단위도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B 하고 저기 몇 페이지죠? 여기 170페이지 맨 밑에 운동량부터 시작할 거예요. 운동량 공식 뭐라고 돼 있어요? P는 MV. 그렇죠. P는 mv예요. 원래 운동량 하면 운동이 영어로 무브먼트잖아요. 그래서 P가 아니라 M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데 질량에 M이 먼저 있어가지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P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프리설브 때문에. 프리설브. 그게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유가 모르겠다가 정론이에요. 아. 그냥 관습적으로 쓰다 보니까 P가 된 거예요, 사실. 그 이유는 그 사람만 알고 있겠죠. 그래서 P는 MV인데 다행히 우리가 P는 처음 보지만 M과 V는 알죠. 그래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운동량. 근데 우리가 속도는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죠. 그쵸, 방향이 있죠. 그러면 얘 P, 운동량은 방향이 있을까요? 있죠. 왜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방향이 있는 거에다가 그 어떤 곱하기 몇 배를 곱한 거니까 그렇죠. 방향이 되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걸 직관적으로 이해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를 들어서 9 곱하기 마이너스 9 하면 81이에요. 마이너스 81이에요. 마이너스 80. 그렇죠. 이것도 방향이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 힘들면. 그래서 P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속도라는 애가 방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량 여기까지 해봤고 운동량은 이제 MB로 정의가 되는데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충격량이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다시 델타가 나타나고 그리고 F가 나타나요. 그리고 좀 이따는 이 둘 다 그래프를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충격량은 얘 이제 171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172페이지 1페이지 2점 하고 충격량 나와 있는데 충격량은 I라고 표현하죠.
I는 사실 임팩트에서 온 거예요. 충격이 임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 외우기 쉬워요.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나와요. F는 델타 T.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가 전 시간 거 복습하면서 이 델타에 대한 설명했죠. 시간에 대한 변화량 곱하기 얘는 힘이죠. 그렇죠? 근데 얘 I도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을 것 같아요? F가 MA인데 네네. M 곱하기 A가 속도니까 A는 가속도. 가속도니까 네. 어차피 가속도도 방향성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이게 델타 T 곱하기 어차피 상수를 곱해버리면 얘도 무조건 방향성이 있다. 그렇죠. 아주 우수한 답변이군요. 네. 어쨌든 얘 가속도도 사실은 방향이 있어요. 증가하는 방향이냐 감소하는 방향이냐 알 수 있잖아요. 속도 측면에서. 그래서 얘가 방향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가속도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충격량도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이제 사실 학생들이 아직 미적분을 안 배웠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운동량 넘어가면 힘들어지니까 충격량 그래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얘 MAT 일단 잠깐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F 곱하기 델타 T만 볼 거예요. I가 F 곱하기 델타 T로 이루어진다면 축에도 F랑 T에 대한 게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보통 시간에 대한 정의를 본단 말이에요. 충격량과 운동량에서는. 그래서 가로축에 T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축에 우리가 F를 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건데 곡선이 있어요. 이 곡선이 만드는 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할 거예요. F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F는 M 곱하기 A. 그쵸? MA였죠. 그리고 I는 F 델타 T였죠. 만약에 지금 여기가 0이라고 쳐요. 원점이 0이라고 보잖아요, 보통. 0에서 T까지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델타 T는 결국 T가 되죠. 그쵸? 그리고 F 델타 T가 만드는 사실 면적이라는 게 우리가 접근 안 해도 알 수 있는 값을 줘요. 문제에서는 그냥 이 그래프 주고서 이 면적을 주면 이 면적을 우리가 그냥 I라고 봐야 돼요. 미적분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 면적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 형태가 얼마나 괴랄하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여기 안에 있는 면적 값을 주면 우리는 그걸 충격량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충격량을 알 수는 있었는데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냥 그래프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평균 힘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평균 힘을 또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봐봐요. I는 F 델타 T였잖아요. 그러면 F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봐요. MA 델타 T. 노노노노노노 MA 까먹어야 돼. MA를 까먹어야 돼요. 이 식을 변형해서 F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델타 T분의 I. 그렇죠. 델타 T분의 I죠. 여기서 우리가 F를 평균임이라고 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평균 힘을 줄이려면 I랑 델타 T 중에 어떤 걸 키워야 돼요? 평균을 줄이려면 줄이려면. 델타 T. 그렇죠. 제가 이제 수식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해봤는데 보통 현상을 설명하는 수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아. 이 델타 T를 들리려면 어떤 예시가 있냐? 포수가 아주 두꺼운 글러브로 공을 받는다고 쳐요. 그리고 그냥 맨손으로 잡는다 쳐요. 어떤 게 더 아플 것 같아요? 맨손이 훨씬 아프죠.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델타 T가 적기 때문에. 얘는 델타 T가 크기 때문에.
이 델타 t 그럼 이거 다시 생각해봐요. 델타 t는 F가 작용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말은 닫고 있는 시간이에요. 손에 닫고 있는 시간. 포수 글러브가 손보다 닫고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평균 힘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그럼 우리가 그래프로 다시 그려볼 수 있는데, 이 포수 글러브가 이 공을 캐치하는 거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얘 손바닥으로 잡는 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축 중요하죠, 물리에서는. 여기 면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공 무게가 같고 속도도 같았을 때. 같지만 네. 이게 델타 t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잠시만 예, 다시 한번 시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면적이 같은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i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설명을 아직 안 했구나. 커트하고 이렇게 이어서 할게요. 이거 나중에 편집할 거고. 일단 이거 편집할 거 걱정하지 마. 이건 다 같이 지울 거야. i는 델타 p예요. 이게 뭔 뜻이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p 이전은 분명히 같아요. 이후도 같아요. 그러면 i도 같겠죠? 왜 같냐? 같은 힘으로 같은 속도로 던졌어. 같은 질량의 물체를. 근데 정지하는 건 똑같아. 이후에 0이야. 그러면 i 똑같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 모양은 달라도 이 면적 자체는 같다. 그러면 t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f가 상대적으로 크냐 작냐를 그렇죠. 결정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평균임이 이제 커지면 얘가 아픈 것처럼 이제 예시가 여기 밑에 다음 페이지에 힘의 차이가 이거는 델타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적게 받고 얘는 좀 더 크게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평균임이 여기 손으로 잡을 때 더 아파지죠. 그래서 더 커지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 이제 페이지 172페이지 여기 보면 힘 시간 그래프와 충격량에 대해서 설명한 게 전에 그 그래프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 이제 확대경이랑 탐구자료창 이제 볼 건데,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사례가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자동차 범퍼에 대한 내용이랑 이제 빨대로 뭘 부는 내용,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주사기랑 빨대로 면목 날리는 거 있는데,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약하게 불 때랑 네. 세게 불 때랑 네네. 이게 압력도 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 빨대를 부는 압력이 세면 힘이 센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압력 약하게 불면 힘이 약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델타 t에 대해서 변수에 따라서 얘를 문제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델타 t는 같다고 주는 건지 뭐. 델타 t를 같게 놓고 만약에 이렇게 두시면 F1, F2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근데 둘 중 하나는 클 테니까 F1을 F2라고 크다고 가정합시다. 이해되셨죠? 얘 I잖아요. 아마 i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델타 t가 같다고 했을 때. 그렇죠. I의 차이가 나죠. i1이 i2보다 크다. 그렇죠. 근데 이제 충격량의 차이가 있으면 최종 운동량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운동량이 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 p1이 p2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게 빨대를 네. 이해됐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빨대가 짧을 때랑 길 때랑 짧으면 델타 t가 더 짧고
그렇죠. 그리고 빌면 델타 t가 더 기니까 그렇죠. 똑같은 힘으로 힘으로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게 충격력에는 그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운동량도 그럼 차이가 나고. 그렇죠. 최종 운동량도 이게 초기 운동량이 같은 가정이어야 돼요. 대신 둘 다 정지한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 네. 아니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이제 비례 표시를 이제 수학 같은 데서 자주 보게 될 텐데 이게 뭔 뜻이냐? 여기 무한대에서 오른쪽 좀 이렇게 비어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우리가 비례한 표시로 수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I는 F랑 비례하고 충격량은 힘이랑 비례하고, 그렇죠? 충격량은 작용 시간하고 비례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편하게 수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모든 걸 압축하는 거예요. 방금 한 내용들을. 비례하는 네, 비례한다. 그래서 힘의 크기를 키우면 충격량이 커지고 작용 시간을 늘리면 충격량이 커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모든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사례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자유낙하는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 비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물체가 A, B, C가 나와 있죠. 네. 그렇죠. A, B, C가 있는데 각각 몇 킬로예요? 1kg, 1kg, 2kg. 1kg, 2kg, 3kg였죠? 3kg 맞죠? 네. 네. 그러면 A가 지금 H라는 높이, H1이라는 높이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B랑 C가 H2라는 높이에서 떨어져요. H2가 H1보다 커요. 지금 보시면 네. 모두 정지 상태에서 떨어질 거예요. 우리 중력 가속도 그때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니까 그렇죠. 일정하죠.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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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g인데. 1kg, 1kg, 2kg요? 1kg, 1kg, 2kg. 1kg, 1kg, 2kg네요. 아, 그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뭔지 알 것 같아요. 설명 안 드렸는데요. 근데 혹시 이거 맞나요? 그 A, B, C가 있을 때 네. F 곱하기 델타 T인데 M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니까 네. A는 중력 가속도니까 10이라고 일정하다고 하면 똑같은데 이게 M도 똑같은데 델타 T에 대한 게 얘가 높이가 더 짧고 기니까 얘가 T에 대해서 얘가 더 짧게 떨어지고 얘가 더 길게 떨어지니까 B가 A보다 큰 거고. 기 여기는 이제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었는데 푹신한 방석이랑 간단한 바닥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이 호수가 두꺼운 글러브로 받는 거랑 왼손으로 받는 거 그게 똑같은 예시인데 탐구자처럼 보시면 계란 떨어지는 거 그래프 보이시죠? 네. 여기 SA랑 SB가 있는데 면적 같다는 거 이해하시죠? 네, 충격량. 네. 충격이 같으니까 면적 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예시 충격을 줄이는 안전장치의 예시 이 부분은 다 이해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에어백은 델타 T를 늘리는 걸까요? 줄이는 걸까요? 늘리는 거기 때문에. 늘리는 거. 얘 충격량의 그렇죠. 시간을 더 늘리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의 범퍼도 델타 T를 늘리는 거고. 그렇죠. 델타 T를 늘리는 거죠. 보호 난간도 충돌 시간을 델타 T를 늘리는 거니까 이거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 맞죠. 스펀지도 똑같이 델타 T를 늘리는 거고. 그렇죠. 두꺼운 글러브도 델타 T를 늘리는 거죠. 맞아요. 매트도 델타 T를 늘리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죠. 그리고 스펀지 똑같이 델타 T 늘리는 거고. 에어매트 늘리는 거고. 뽁뽁이도 늘리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 확인 문제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체크가 다 된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내신 만점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다음 수업 준비합시다. 여기 계산 문제를 좀 드릴게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암기나 원리보다는 사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내신에서 특히 제일 괜찮은 문제가 17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07번 있거든요. 115페이지 7번. 175페이지 네. 네. 175페이지에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해설 써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다 풀었어요? 네.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일단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운동량부터 지금 정리를 해놔야 돼요. A가 가지는 초기 운동량, 이전 운동량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MV라고 했죠? P는 MV. 그러면 40 곱하기 10이니까. 그렇죠. 40 단위가 어떻게 돼요? 킬로미터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40kg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죠. 얘는요? 20kg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인 이유가 예, 그걸 설명해야 돼요. 예. P가 F 곱하기 델타 T 여기 20N per sec라고 나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충격량의 변화량 운동량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네요, A. A 네, A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작용 반작용 생각해야 돼요. 40 이전이 40 네. 충돌 이후 이후가 20kg per 미터 per second 이유가 네. A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네. 나에서 20뉴턴 곱하기 S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네.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이 20이잖아요. 예. 그러면 40 빼기 뭘 했을 때 20이 나와야 되니까 20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여기서는 제가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생님.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전 A가 가진 운동량이 40kg 미터 퍼 세컨드예요. 얘 우리가 단위 변환할 수가 있거든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곱하기 S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이 부분 우리가 가속도 곱하기 지금 질량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힘이라고 하기로 했죠. 뉴턴이죠. 그럼 뉴턴 S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B가 A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20뉴턴 곱하기 S 단위를 받았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 때문에 A는 왼쪽으로 20뉴턴 곱하기 S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40뉴턴 S 빼기, 왜냐하면 진행 방향이 오른쪽일 때 40이니까 왼쪽일 때는 20이잖아요. 그래서 20뉴턴 S 하면 그때 20뉴턴 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얘 이제 우리가 P는 보통 뉴턴 S가 아니라, 왜냐하면 얘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변환하면 같지만 우리가 정의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0kg 미터 per second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운동량이. 근데 B는 정지해 있던 볼륨 P이잖아요. 얘가 근데 오른쪽 방향으로 충격량을 온전히 받으면 그 충격량이 운동량이 된다는 것까지 이해했죠. 그렇죠. 오른쪽 방향으로 우리가 20N S를 받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환해서.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기억선지 충돌 전 A 운동량의 크기 우리 방금 했었죠? 40kg per 그렇죠. 기억 틀렸죠. 기억 틀렸고 이은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10m/s다. 이거 구해야겠죠? 충돌 이후에 20kg m/s였으면 얘 F 곱하기 델타 T가 M 곱하기 델타 V니까 똑같이 대입해서 하면 4 곱하기 11 4 곱하기 2 곱 F 델타 T가 20m/s니까 예 20은 질량이 지금 질량이 B의 속력이 2 곱하기 네모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모가 10m/s가 나오거든요. 되게 그런데 맞는 것 같은데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봐봐요. 얘잖아요. 얘가 운동량이잖아요. B의 최종 운동량이 이거예요. PB로 나타낼게요. 얘가 20kg 곱하기 m/s면 우리가 P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야죠. PB는 MB 곱하기 VB겠죠? 그렇죠? 여기서 MB가 뭐예요? 2kg이죠. 2kg. 네. 2kg 곱하기 VB가 20kg m/s니까 이거 정리하면 이게 그 네모를 얘기하신 게 이 부분이죠? 네. BB가 네모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해 잘하셨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았다, 틀렸다.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얘네 둘 다 이후 P 운동량이 양수잖아요. 양수라는 거는 방향이 오른쪽이었죠, 여기서. 그쵸, 같은 방향이었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니까 디귿은 틀린 거예요. 지금 여기 내신 만점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아마 계산도 많고 개념도 좀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예시로 들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177페이지 실력 어문제 풀 거예요. 네, 숙제 꼭 해오시고,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언제든 질문하시고. 네, 오늘 이해 잘해주고 수업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